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10월 31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여하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목요일이 왔습니다. 김민아가 왔습니다. 그리고 10월 마지막 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작 전과 너무 텐션이 다르시잖아요. 네? 아니, 연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가요? 아니, 똑같아요. 네. 네, 저희 45만 됐는데 축하 박수 한번 하고 시작하시죠. 네, 1월부터 함께 해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욱더 올려보도록 하고요. 자, 첫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네, 윤석열,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 육성 녹취록까지 공개됐죠? 네, 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이 전화통화 음성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점이 2022년 5월 9일인데 이 대통령 취임식 바로 전날이고 또 6월 지방선거를 한 달 안 되게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녹취록부터 들어보시죠. 순간이에서 나한테 그리고 왔길래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거기가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 조금 전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은 김영선 전 의원의 이 전직 운전기사라는 증언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도움을 많이 줬기 때문에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김 전 의원을 공천하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국민의힘 공관위가 5월 10일에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의창 지역에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네, 대통령실 반응도 나왔죠? 대통령실은 당시 윤석열 당선인과 명 씨가 통화한 내용은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다. 명 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이제 공천의 결정권자가 이준석 당대표 그리고 윤상현 공관위원장이었다고 하면서 책임을 좀 돌리는 듯한 뉘앙스였는데요. 윤상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서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내린 적도 없고 본인이 공천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도 없다 이렇게 밝혔지만 이준석 의원은 말미잘도 이것보다 더 잘 대응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어디서 이준석을 팔아서 변명하냐고 말해서 논란이 더 커지는 양상입니다. 여당에서는 이때 이 녹취를 했던 이 시점이 당선인 신분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권성동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서 대통령 취임 전에 당선인 신분에서 대화를 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개입 행위와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공선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를 했던 인물이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기도 했죠. 어쨌든 대통령실의 말이 좀 계속 바뀌는 상황입니다. 지난 8일에 대통령실 서면 공지를 통해서 그동안 경선 이후에 윤 대통령과 이 명태균 씨가 소통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와 또 정면으로 반박되는 증거가 나온 셈이고요. 또 윤 대통령이 오늘 핵심 참모들과 긴급 오찬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관련해서 YTN 보도에 따르면은 윤 대통령이 명 씨와의 어떤 통화 내용이 축하 전화 수백 통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고 이제 YTN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게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즉석에서 한번 투표도 돌려보려고 하거든요. 관련해서 이 해당 녹취가 정말 태블릿 PC급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대통령실 해명처럼 좋은 말을 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저희 구독자분들도 투표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관련해서는 지금 스모킹 건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임기 단축 개헌하자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오늘 이부영 동아투위 위원장, 함세웅 신부 등 사회원로 24명으로 구성된 전국 비상시국 회의가 이제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윤석열 정권에 조속한 퇴진을 위해서 탄핵이라는 게 거론되고 있지만은 이게 뭐 헌법재판소를 통과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하는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호소한다라고 했고요. 야당에서는 조국 대표가 이 모든 정당이 탄핵 추진 열차에 탑승하자라고 하면서 이 탄핵을 언급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투표에도 지금 이제 붙이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밝혔거든요. 김민아 평론가는 어느 쪽 입장에서 가까우십니까? 왜 이렇게 투표를 좋아하세요? 민주주의. 네, 저희 투표를 하면 누군가 꼴찌를 하게 되잖아요. 1, 2밖에 없는데. 네.
저희 지금 생방송 재미를 위해서 많은 분들의 여론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김대중 것도 투표하셔도 됩니다. 질문 뭐라고요? 해당 음성 녹취에 대해서 태블릿 PC급의 어떤 사안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대통령실 해명처럼 좋은 이야기라고 보시는지요? 이 세상이 멀쩡한 세상이면 뭐 스모킹 건이고 대통령의 목소리가 직접 나왔는데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1.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랑 만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경선 이후에는 관계를 끊었다. 그러나 뭐 김건희 여사와 가족들은 그럴 수 없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러저러 달래느라고 이런저런 말은 했을 수가 있겠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1. 거짓말인 거 아닙니까? 왜 거짓말했습니까 그거? 그렇죠? 거짓말한 이유가 있겠죠. 2. 그리고 이 내용을로 미루어 봐서 공천 개입을 했을 것이다. 김영선 의원에게 그 당시에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진 보궐선거 2022년 보궐선거에서 공천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개입해가지고 이 어떤 명태균 씨가 대선에서 역할을 한 거에 대한 뭔가의 어떤 대가를 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뒷받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사실일 것이다. 충분히 우리가 예상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부정해요 이제. 이게 사실일 것이다. 얘기되는 거잖아요. 2. 그렇죠? 3. 이게 사실이면 지금까지 명태균 씨가 했던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가졌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명태균 씨가 이 여론조사 가지고 장난친다고 표현해서 명태균 씨한테는 죄송한데 이 여론조사를 왜곡하고 뭐 여러모로 요 장난치는 걸 가지고 여러 선거들에 개입을 해서 그중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한 것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준석 대표를 만든 전당대회 관련한 것도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도 사실의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또 창원 산당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제기된 이 한겨레 20일 등등이 보도한 것들 내용 있죠. 사실의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어떤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합리적인 세상이고 멀쩡한 세상이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오늘 대통령실이 반응을 하는 걸 보고 기가 찼습니다. 네. 대통령 목소리가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런 해명은 난 생전 처음 봤습니다. 세계를 통틀어 전 세계 대통령과 무슨 총리를 통틀어 이렇게 해명하는 거는 내가 처음 봤다. 이런 사건도 사실 전 세계 처음인 것 같긴 합니다. 그건 내가 명태균을 속인 거였어. 잖아요 지금 해명이. 난 명태균을 속였어. 네, 좋게 달래려고 한 말이다. 이런 아니 뭐 그렇게 이야기죠. 얘기했는데 예. 야, 그게 그 뜻 아니에요. 난 명태균에게는 김영선에 대해서 김영선 의원 공천을 내가 공천 줘야 된다고 공천관리에다가 얘기했어.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말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난 명태균의 뒤통수를 친 거야. 명태균을 농락했어. 명태균은 나한테 속았어. 나에게 깜빡 속아 넘어갔던 거지. 해명을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지금. 난 황당하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대통령님은 그런 분입니다. 남을 속이고 농락하고 뒤통수를 치는 분입니다. 라고 해명하는 대통령실은 한심하다. 예, 대통령실 입장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아까 김영하 기자가 YTN 보도를 좀 소개해 줬는데요. 대통령이 오찬 자리에서 오늘 또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수백 통의 축하 전화 중에 하나에 불과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게 여기에 어디에 축하가 있습니까? 아니 축하 전화라는 거는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축하합니다라고 하는 게 축하 전화지.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게 축하합니다라고 하는 게 축하잖아요. 명태균 씨 축하합니다. 김영선 의원 제가 공천 줬습니다. 명태균 축하해.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할 거지만 이게 뭐야 이게. 그게 무슨 축하 전화입니까? 그게?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그러면- 것이지만은 속에 있는 말인 건데 하신 거죠? 연기하신 거죠? 네,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이런 식의 전화를 수백 통을 한 것입니까? 수백 명에게 공천이나 또는 뭐 어떤 약속을 해준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조차도 지금 제대로 이거를 설명해주지 않고 있다라는 게 YTN 보도로 드러나는 거고 이게 엉망진창이에요. 이게 이런 대통령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뭘 알고 지금 설명하는 것 같지도 않고 제대로 앞뒤가 맞는 해명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가 설명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황당합니다. 네, 변명이다 화가 난다라고 하는 댓글도 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차라리 AI 윤석열이라고 해요. AI 윤석열로. 사실은 저거 딥페이크 나 아니다. 네, 예. AI 윤석열로 조작을 당했다 내가.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그럼 수사라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누굴 수사하나요? 이 명태균 씨와 여기 이 음성 액자식 구성에 이 액자식 구성이에요. 이 음성이 놀랍게도 이
영화 인셉션 같은 거예요. 아. 왜냐면은 보세요. 명태균 씨가 전화를 이게 음성을 잘 들어보면 명태균 씨가 전화를 하고 있고 그 전화 속 저 너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네. 요게 이제 들어있는 건데 요것의 녹음을 명태균 씨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걸 들려주면서 여기에 대한 부가 설명을 또 명태균 씨가 하는 거잖아요. 이거 있잖아. 이게 어떤 거냐면은 김건희 여사가 이것을 이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예. 명 선생님이 부탁한 거 너는 들어주지도 않고 당신이 대통령 자격이 있어. 아침부터 걱정하게 만들고 이것도 안 하고 뭐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뭐 이 김건희 여사가 장관도 임명하라고 그러고 이것도 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도 하지도 않고 했다고 얘기하고 뭐 그러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얘기하고 나서 김건희 여사가 나한테 전화 왔어. 다음날 취임식인데 취임식에 참석해달라고 전화 왔어. 이 얘기를 막 하고 있는 대펌이나 이 상황이 또 녹음돼서 그렇죠. 또 녹음돼서 지금 전달이 된 거거든요. 영화 인셉션 같은 거예요, 이게. 액자식 구성. 액자식 구성의 예. 녹음 파일인데 예. 아무튼 간에 이것을 그래서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는 이제 제보자 보호를 아까 하고 있다고 그래갖고 모르지만 예. 아무튼 AI 윤석열이 조작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수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검찰이. 그 지금 이게 근데 수백 통의 지금 뭐 축하 전화고 나는 그냥 뻥을 친 거였어. 그러면은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이거 수사도 못 하고. 이게 뭐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권에서 나온 이야기는 당선자 신분일 때 한 이야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을 또 하거든요. 여당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비슷한가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삼국지에 보면은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 제갈량하고 주유가 만나갖고 이 적벽대전을 할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조조의 대군을 막을까? 잠깐 너도 나랑 똑같은 생각하는 것 같은데 손에 한번 적어보자. 불화자 적어가지고 딱 폈는데 똑같이 불화자 적은 거잖아요. 예. 지금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지켜보고 있는 우리나 다 이걸 보고서 탄핵 생각하니까 손에다가 탄핵자 적어가지고 탄핵 이렇게 한 거지. 누가 물어봤습니까? 이게 탄핵 사연이냐고 물어봤어요 지금? 예? 권성동 의원한테 지금 누가 손들고 질의했습니까? 이거 탄핵 사유인가요? 질의도 안 했는데 갑자기 손들고 나오더니 이거 여러분 진정하세요. 탄핵 사유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당선자 신분일 때 그리고 대통령실의 해명대로 그냥 뭐 별 의미 없이 그냥 막 의미도 없는 얘기를 대통령이 막 떠든 것이기 때문에 당선인 시절에 떠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신분인 그 시점에 불법적인 이 헌법이나 법률의 어떤 심대한 위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조건에 맞지 않아도 탄핵 사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잖아요. 탄핵이냐 아니냐를 먼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는 명저가 있지 않습니까? 벌써 그게 거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그 조건을 탄핵 프레임으로 걸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게 생겼다라는 거를 스스로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 사람들이. 그러면 탄핵 문이 열렸다 이렇게 좀 평가하십니까? 뭐 탄핵의 문이 열렸다기보다는 탄핵 프레임으로 자기들이 걸어갈 수밖에 없는 열었다. 그 상황을 예. 그 상황을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권성동 의원과 이런 분들이 오늘 만든 것이다. 이제 다 탄핵 얘기하죠. 그러면은 뭐 그 이전에도 물론 민주당과 뭐 조국혁신당 일부에서 하고 있었지만 사실 지금도 민주당은 탄핵 얘기를 섣불리 하는 게 부담스러운 기류가 있거든요. 오늘도. 탄핵 얘기로 바로 질러서 가지는 않잖아요. 지금 일부가 좀 얘기하다 말고 뭐 이런 상황인 거지. 그리고 일부가 지금 그것과 관련된 무슨 이 단일을 만들고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전당적으로 자 이제는 탄핵하는 준비를 하고 탄핵안 발의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거잖아요. 조국혁신당도 탄핵 이유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긴 여정에 나서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인 것이지. 탄핵안 발의할 거야? 라고 황운하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뭐 허들짝 놀라잖아요. 그게 지금 여당에서 막 탄핵 사유 아니야 이래버리면은 앞으로 탄핵 얘기는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권성동인가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스스로. 이거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금 속은 사람들 리스트만 늘어나고 있어요. 명태균이 속았죠. 한동훈도 속았죠. 한동훈 대표 속은 거예요. 경선 이후에 연락한 적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속은 겁니다, 다. 얼마나 속에 타들어갈까요, 한동훈 대표가? 그럼 야권 일각에서 나오는 시민단체였죠. 아까 말씀하신 임기 단축 개헌은 어떻게 보세요?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이거는 보수도 원해요. 아니 이 얘기 나온 지 오래됐어요. 총선 지고 나서도 바로 이 보수 언론에서 이 얘기를 많이 했고 사실은 총선 전에도 막 질 것 같으니까 보수 언론의 논자들이 칼럼으로도 쓰고 막 이게 그런 방법도 있다. 총선 지면 지지도 않았는데
지지도 않았는데 벌써 총선 만약에 크게 지면 그래가지고 식물 정권, 식물 대통령 될 것 같으면은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는 방법을 찾는 것도 방법이야. 막 이런 얘기 쓰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일종의 해법처럼 제기가 된 방식이고 엊그제도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맞이하여 뭔가 할 것 같은데 기자회견도 하고 뭐 할 것 같은데 그때 할 수 있는 그때 해야 할 일 백화점식으로 쭉 나열한 글이 있었어요. 근데 그중에 막 숨겨놨어. 막 읽다가 중간에 이런 것도 있다. 아, 숨겨놓은 거예요? 이런 것도 있다. 임기 단축을 선언하고 임기 단축을 선언하면서 개헌을 숨겼다. 하는 예. 그런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사실 원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합리적으로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또 방법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개헌이라는 레거시를 나는 남기겠다라고 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러면은 사실 탄핵이나 또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돼서는 뭐 아무래도 공세의 끈이나 이런 것들이 고삐를 확 당기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놓게 되잖아요. 뭐 어차피 임기 단축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좀 김을 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기다 플러스 특검도 받으면 금상첨화죠. 그럼 완전히 그러면 탄핵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뒷전되는 것이고 이제부터 뭐 민생 얘기합시다라든지 개혁 얘기합시다라든지 이렇게 전국을 전환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합리적인 대응일 건데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리더십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요. 그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은 전혀 1도 고려 안 하시는 분이잖아요. 1이 뭡니까? 0.0001도 고려를 안 하시는 분이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뭐 자기 목소리가 나왔는데 나는 거짓말을 한 거였어.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것이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9분 전에 관련된 투표를 돌렸거든요. 벌써 2,000명 넘는 분이 투표하셨는데 태블릿 PC급 국정농단 증거다에는 97%가 투표하셨고요. 나머지 이제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다라고 한 대통령실 해명에는 일부러 이거 대통령실 해명이라고 써놓지 않았는데요. 여기엔 3%만 답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워낙 큰 뉴스이다 보니까 다른 뉴스가 좀 묻히는 감이 있는데 그래도 이 두 번째 뉴스도 중요하거든요. 넘어가 보죠. 네, KBS 기자 495명 박장범 사장 반대. 예, 유례 없는 일이다라는 평가가 내부에서도 있다고요. 네, 박장범 앵커가 KBS 사장 후보로 선임되자 이 기자들의 반대 성명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에 따르면 10월 30일 기준으로 기자 18기부터 50기까지 총 495명이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라고 하는데요. 최고 권력자 앞에 앉은 KBS 간판 앵커의 입에서 조만한 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그 순간은 KBS의 치욕스러운 역사로 두고두고 구설에 오를 것이다. 멈출 때가 됐다. 염치를 아는 기자라면 말이다. 라고 하는 등 이제 성명들이 이렇게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KBS에서 간만에 어떤 목소리가 좀 나온다, 내부에서 나온다라고 보이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움직임이 어디까지 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뭐 글쎄요, 뭐 아무래도 조직 내부의 사정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뭐 이게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기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 그러나 꼭 박장범 사장 후보자 때문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쌓여온 게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수신료 그렇게 된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박민 사장 시절에 일어났던 일. 네. 대거 이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와 시사 프로그램들의 대거 퇴출 및 폐지. 피해자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열받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당사자성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지금 말을 잊지를 못하는. 지금 울지 정말 마시고요. 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왜 돼야 되는가. 정권 어떤 이거 굉장히 당장 피해를 네? 보셨던. 내가 뭐냐? 내가 아닙니다. 네. 참나. 자, 박장범 이야기로 그것만이 네. 아니라 KBS가 수신료 폐지부터 시작해서 이런 일들이 꽤 있어 왔다. 박성중 씨 잘 계십니까? 네. 네, 박승준 전 의원 말씀하시는 거죠? 건강하게 계시길 바랍니다. 네, 소위 말하는 박성중 씨. 블랙리스트를 네. 만들어 가지고는 그 당시에 색깔로 구분을 해서 사람들을 피해를 줬었는데 사실 저도 거기에 색깔이 들어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너무 잘 알 것 같은데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시고요. 넘어가시죠. 질문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부터 쌓여온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쌓여오는 과정에 사실 이 시민들이 보기에 그리고 밖에서 보기에 제대로 된 대응을 했다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언론 노조가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 박민 사장 시절에 사실은 이제 조직 개편 문제 때문이긴 하지만 소위 말하는 구노조라고 불리는 이제 보수 성향의 어떤 뭐 그런 분들이나 그리고 중간에 있는 뭐 가치 노조라고 있어요. 또 이런 분들이나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이 상황이
이유가 뭐든 간에 좀 부당하다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좀 형성돼 있기도 하고 약간 동력이 생긴 건 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력을 잘 살려서 이런 동력들을 잘 살려서 나중에는 이분들이 떨어져 나가더라도 이 구노조나 이런 분들 좀 보수 성향의 분들이 떨어져 나가더라도 이 동력이 생긴 김에 이번에는 제대로 싸워봤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 그래야 공영방송이 왜 존재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이잖아요. 공영방송은 뭘 해야 되는지 공영방송은 왜 존재하는지 조그마한 외국 회사의 가방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리고 그 공으로 사장이 되는 그런 일을 그냥 두고 보고 있으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액션을 보여준다라는 어떤 선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뭐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가 워낙 뜨거워서 그런지 벌써 동접자가 10,000을 넘어서 11,000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도 그래도 하죠. 네, 체코 당국 한국 원전 계약 일시 보류. 네, 체코와 추진 중인 원전 건설 계약에 제동이 걸렸다고요? 네, 앞서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원설 추가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을 하고 또 내년 3월까지 최종 계약을 맺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체코 반독점 규제 당국이 체코 정부와 한수원의 이 계약을 일시적으로 중지시켰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프랑스 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접수해서 내린 선제적인 결정이었다라고 합니다. 한수원은 사업에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조금 전 대통령실 박상욱 과학기술 수석 비서관이 YTN과 밝힌 인터뷰에서 일시 보류라는 거는 수주 과정에서 탈락한 경쟁사의 제소에 따라 절차적으로 진행되는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하면서 실제 본 계약 진행 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 체코 원전 계약건이 윤 대통령이 되게 적극적으로 또 공을 들이고 있던 부분이기도 했는데요. 지난 9월에 이 수주 확정을 위해서 2박 4일간 좀 짧은 순방을 다녀오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어제 신한울 원전 3, 4호기 착공식에서도 윤 대통령이 정치가 원전을 망치지 못하게 할 것이라면서 체코 원전 수주를 발판으로 우리 원전 산업의 수출길이 더 크게 열어나가겠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경쟁사의 문제 제기로 일시적인 보류에 불과하다, 본계약 될 거다 이렇게 정부는 밝히고 있는데요. 그런 정부 발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지금 대통령 목소리가 나왔는데 난 거짓말한 거였어 이렇게 얘기하는 용산의 설명을 어떻게 믿습니까? 나는 거짓말을 하고 명태균을 속인 거였어 속았죠 이렇게 하는데 뭘 믿습니까 우리가? 네? 어떻게 믿습니까? 오늘 일부 다른 언론 보도를 보면은 체코 맞죠? 지금 너무 열받아가지고 지금. 예. 체코 맞습니다. 네. 체코의 그 이제 법 제도와 이런 걸 보면 확인해 보면 경쟁사가 이의 제기한다고 해서 그냥 뭐가 절차가 그냥 중단되지는 않는다. 뭐가 이유가 있어야지 이제 중단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유라고 하는 거는 뭐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자기네 좀 지금 우기는 바가 있잖아요. 원래 자기네 원천 기술 자기네 건데 우리 걸 뺏겨갔다. 뭐 이런 주장이죠. 한수원이 그거 네. 뺏겨가가지고 이제 하고 있다. 요것도 있지만은. 그냥 제 생각에는 뭐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어쨌든 간에 이 계약을 수주하는 과정에 우리가 체코 정부 쪽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여러 가지 제시한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있는 거잖아요. 금융 지원도 해주고 그리고 체코에 있는 기업들에게도 이 관련 이제 요거 관련돼서 수주를 할 수 있는 요 이제 관련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어쨌든 간에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덤핑 것도 논란도 있고요. 그렇죠. 예, 제시를 하고 예. 가격도 물론 상당히 좀 그들이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많이 제시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들과 관련돼서 이제 좀 문제 제기를 했을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좀 보기 위해서 절차 중단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근데 뭐가 어쨌든 간에 본질적으로 정말로 뭐 절차가 잠시 중단된 것일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이런 것들이 왜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느냐에 대해서는 무슨 뭐 이런 거를 뭐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뭐 이런 소리를 자꾸 한 말씩 얻는데 제가 볼 때 원전 수주와 관련된 거를 가장 제일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데가 이 정부예요. 원전 수주를 해서 뭐 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잘 뭐 우리가 잘했습니다를 얘기하고 싶으면은 어느 정도 좀 이게 뭐 확정적이 된 이후에 뭐 그 얘기해줘도 되고 이렇게 동네 방네 이게 무슨 하나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를 몇 번씩 울고먹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몇 번 울고먹었는지 몰라요. 플래카드 계속 붙이고 몇 번 받는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이거 하나 나오니까 이거를 몇 번씩 얘기하더니 이게 뭐 잘못될지도 모르겠네. 라고 생각이 되니까 지금 이게 논란이 더 커지고 이러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수를 해보면 대차대조표를 그려보면은 이 관련 이문이 그러면 얼마나 남는 거야? 계산해 봐야겠는데?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워낙 이게 저가 수주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고
그리고 금융지원이나 이런 거를 같이 원래는 아니라고 우겼는데 그것도 확인해 보니까는 같이 들어가는 바도 있고 해서 그럼 많이 안 남는 거 아니야? 라는 것도 있고 이걸 우리가 수주해 가지고 앞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이게 예를 들면 포트폴리오를 갖춰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더 큰 시장을 노리기 위한 거야 라고 하면은 뭐 그래도 차올 만한데 지금 아무리 AI가 발전하고 뭐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전력 소요가 많아진다고 할지라도 원전 르네상스가 앞으로 또 열리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지금 다 자기네 나라의 원전을 다 늘리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미국이 폐쇄했던 원전을 하나 쓰리마을에 있는 걸 하나 돌리긴 하잖아요. 원래 안 돌리던 거를 꺼놨던 거를 다시 스위치 뭐 원전을 끌 수는 없어요 원래 그냥 비유인데 비유하는 거예요 또 트릭 잡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꺼놨던 거를 스위치를 올린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거지만 네네. 지금 새로 막 지어가지고 우리가 그 시장을 막 치고 들어가서 수주를 막 한다든지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지금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막 체코 원전 하나를 가지고 막 1년씩 굵어 먹으면은 얘기가 이렇게 안 되겠냐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정부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걸 너무 정치적으로 이 활용을 하는 게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으니까는 좀 적당히 하시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와서는 그거 그때 그냥 한 말이에요.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고요. 여러분 속았다. 나한테 속았다. 이렇게 하지 마시라. 네. 네. 난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라. 네, 신뢰의 상실이 이렇게 무서운 일이다라는 것을 김민하 평론가의 따끔한 지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1부 마치기 전에 광고 안내하겠습니다. 인터넷 TV 설치 정수기 렌탈을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 비교원을 소개합니다. 인터넷